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나면은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약간 한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오늘 이제 옵션 만기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 연휴 전날보다는 조금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거래량도 어제에 이어서 크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죠. 결국은 막판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일단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인 가운데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시장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 쉬고 이제 다음 주로 이제 이어지는데 먼저 이제 최근 시장 상황의 큰 틀은 결국은 이제 압축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되고 있는데 시장이 이제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횡보 변동성 장세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걸 잘 정리를 해야지 이 다음에 나타날 흐름을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횡보 국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에너지 응집 과정이다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공격적인 배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은 좀 저가에 좀 담아도 지금은 방향성을 미리 예단을 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고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여우같이 그러니까 주워 담는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은 줍는 그런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 왜 그러냐면은요. 한번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요. 이걸 먼저 보세요. 그 지난 1월 초에 말입니다. 시장이 한번 레이스가 전개됐잖아요. 레이스가 전개되면서 사실 이때도 이제 거래량은 약간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요.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거래량이 늘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근의 시장 상황은 단기 이평선이 응집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단기 이평선 즉 5일선, 11선, 20일 이동평선이 벌어지면서 움직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추세 국면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최근에는 보면은 단기 이평선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로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떤 추세 국면을 보인다기보다는 시장이 쉬어가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러니까 이전에 1월 달에 나타났던 시장의 어떤 그런 에너지 분출 국면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 이제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제 횡보 국면을 보이면서 변동성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약간 숨을 고르고 에너지가 응집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한번 이제 체킹을 한번 해보면은요. 최근에 거래량이 보시면은 거래 대금 기준으로 보죠. 이게 좀 더 정확해요. 한 18조 원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18조 원, 18조 원, 19조, 19조, 20조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면은요. 이전에 아까 이제 그 시세가 막 터지는 자리 있었잖아요. 1월 초에.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거래 대금이 24조. 그 전에 이제 한번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은 그 전에 흐름을 보여드리면은요. 보세요. 이게 흐름이 여기 보시면은 44조, 40조, 30조, 24조. 그러니까 지금하고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은요. 이때는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이 강한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제 오늘 거래 대금 전체 거래 대금이 18조 원. 그러니까 거래량은 늘었는데 거래 대금은 크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 뚜렷한 주도주라든지 주도 모멘텀을 갖고서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라 지금은 숨을 고르고 에너지가 응집되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흐름 이후에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쉬어가는 자리지 어떤 하락 추세를 보인다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정이라는 얘기들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조정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격 조정. 그러니까 많이 빠진 데 따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기간 조정. 그러니까 숨을 고르는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숨을 고르는 조정의 흐름인데 이 조정의 흐름이 내포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이 흐름 다음에 시장이 상승 추세로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하락 추세로 갈 것이냐의 관점에서 상승 추세에다가 포인트를 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중심이 살아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초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너무 시장이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단기 버블이다라는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그죠? 근데 그 단기 버블이라고 얘기했던 그 지점이 1월 11일이었다라면 지금 그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조정을 보였는데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양호하게, 그러니까 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런 눌림목 조정들이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잘 거쳤고, 거기에 최근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시세들이 이전에는 이제 전차 군단이라는 확실한 어떤 대형 주도주 군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착착착착 진행이 됐다라면은 지금은 전차 군단들의 경우는 약간 쉬어요. 그죠? 쉬는데 그 뒤를 뭐 우리가 이제 전차 화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대한유화라든지 OCI라든지 이런 것들이 빵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전차 군단들이 연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제 쏟아내다 보니까 이제 그 흐름이 뭐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 쪽에서는 뭡니까? 언택트 대장주들이 또 움직이죠.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NC 소프트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의 흐름은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시장의 전반적인 큰 트렌드, 유동성의 트렌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실적이 좋거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나홀로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핵심 흐름은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거죠. 다만 시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모멘텀, 그러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족함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의 흐름을 나타나지만은 이 변동성의 흐름은 중심이 살아있는 변동성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제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오늘 흐름 속에서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흐름의 이제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은 왜 이제 그럼 시장 흐름이 어떤 추세 국면을 보이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느냐? 추세를 끌어당길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였냐면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뭐냐면은 뚜렷하게 시장을 끌어주는 전차 군단이라는 그런 확실한 주도 섹터들이 뭐랄까 실적이라든지 향후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거기에 풍부한 유동성이 배팅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려쳐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모멘텀보다 더 강력한 모멘텀, 즉 재료라든지 추가적인 뭐 경기 뭡니까 상승 터닝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나오니까 시장이 숨을 고르게 되는 거죠. 다만 숨을 고르는데 시장이 좋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숨을 고르는 과정 속에서도 시장의 흐름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일봉 차트인데 주봉으로 또 넘어가고 이제 월봉으로 넘어가면 또 얘기는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한 4주 정도, 그죠? 그러니까 4주니까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가 지금 2월 10일이니까 거의 한 달, 그러니까 4주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 이 조정의 흐름이 보시면은 이 랠리 흐름 이후 그리고 이제 이번 조정이 나타난 그 이전 흐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가 이제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조정의 흐름은 상당히 견조하고 쉴 때 쉬어주는 조정의 흐름으로 보는 게 맞죠. 거기에 이건 지금 주봉 캔들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월봉 캔들을 한번 보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달 시장 흐름이 1월달이죠. 1월달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다가 막판에 약간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마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랬는데 지금 이제 2월달 접어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물론 이제 아직까지 2월달에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이거는 월봉 캔들입니다. 보시면은 1월달에는 급등 이후에 위에 꼬리를 줬잖아요. 그죠? 근데 2월이 되니까요. 다시 월봉으로 보니까 1월 달에 나타났던 고점 부분을 다시 또 트라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은 약간 시장이 숨을 고르는 조정인 것 같지만은 또 월봉으로 보면 뭐예요? 상승 트렌드는 유효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볼 때 너무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최근 뭐 일주일, 2주일 이런 간격으로 보지 마시고 점점 좀 크게 놓고 보면은 시장은 아직까지 저금리라든지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의 레이스는 현재 진행형이다. 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번 주라든지 지난주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징은 결국은 뭐냐면은요. 지금은 시장의 전체적인 컨셉이, 기본적인 컨셉은 계속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유동성 1국면과 2국면 흐름 속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은 유동성의 기본적인 바탕 하에서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운데 단기 이슈가 뭐였냐면은 실적이었죠. 이제 각 기업들이 사사분기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멘텀은 없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끌어주는 모멘텀은 없는데 종목 모멘텀이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은 뭐예요? 종목별로 실적이 뭐 지난 전분기 대비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게 나온 기업들, 뭐 최근에 이제 가장 뭐 눈에 띄는 기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카카오라든지 그죠? NC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변동성 국면 속에서도 나홀로 급등 양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유동성 트렌드에 의한 본격적인 레이스라기보다는 시장이 이제 각계 전체 양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최근 1, 2주 동안 나타난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결국은 너만 올라가고 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유동성의 힘이 가세 한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근데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컨셉은 뭐냐면은 실적 장세, 단기 실적 장세로 전환되면서 그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의 순환 양상이 연출됐던 지난주와 이번 주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시장의 흐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인 어떤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이제 선별적인 종목끼리 움직이면서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종목별 단기 종목별 장세가 연출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응집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기본적인 시장의 흐름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전체적인 어떤 시장 에너지가 그러니까 분출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시장이 막 움직이냐면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장이 옆으로 행보하는 자리에서는요. 항상 변동성 요인의 가장 핵심 수급 요인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뭐 11시에 뭡니까 마켓 인사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매일 이제 그 시간대에 나타나는 프로그램 동향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이 물론 이제 오늘은 옵션 만기라는 특수성이 있었겠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좀 뭐 사실 프로그램이 큰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정해주지는 않는데 그게 단기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성 횡보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지수는 올라가고 프로그램이 약간 매도를 강화시켜 버리면 지수는 빠지고 장중에도 그런 등락이 막 연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시장은 전체적인 그 시장의 에너지가 약간 분산되고 있거나 한쪽으로만 쏠리고 뭐 오늘은 이쪽이 올라갔다가 오늘은 저쪽이 올라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어떤 시세의 흐름이 조금 각계 전체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지금은 뭐냐면 시장이 약간 숨을 고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예탁금과 그 예탁금 회전율 동향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1월 초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많을 때는 막 40조 원까지 거래 대금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예탁금 회전율,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 주식을 사겠다라고 맡겨둔 돈의 전체적인 회전율이 막 많을 때는 60%, 70%까지 돌아갔거든요. 거의 있는 돈들이 활동 계좌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휴면 계좌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뭐냐면 약간 시장이 숨을 고르면서 에너지를 응집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최근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의 이 동향을 보면은요. 예탁금 회전율이 말입니다. 45%, 47%, 53%, 47%, 46%.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탁금 회전율이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과거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앞에는 이제 1월 달 흐름이죠. 1월 초라든지 1월 중순까지 흐름에서는 시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왜냐하면 뚜렷한 주도주가 있고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예탁금 회전율이 50% 미만으로 좀 줄고 있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약간 관망 모드라든지 조금 약간 뭐랄까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그런 모드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예탁금 회전율이 그만큼 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이전에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고객 예탁금 수준이 많을 때는 막 73조, 74조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고객 예탁금이 한 65조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있는 상황이에요. 줄어있는 상황에서 예탁금 회전율도 줄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매수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시장의 조정을 의미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숨을
쉬어가는 흐름을 아직까지 건실하게 잘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쉬는데 예탁금이 막 돌아가고 그러면 물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쉴 때 자연스럽게 뭡니까 수급의 흐름이 상당히 좀 이렇게 평온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조정 보이는 자리에서 상당히 양호한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양호한 조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시장은 한 판 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응집 과정이라든지 상당히 견실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이후의 흐름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일련의 차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시장이 잘 조정을 거치고 있고 잘 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조금 시장의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기본적으로 최근 시장 상황은 말입니다. 이 중심주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의 큰 틀은 이렇게 되죠. 아직까지는 대형 IT, 그 다음에 뭐 이번 주에 뭐 자동차주들이 애플과 관련돼서 그게 출렁거렸지만은 저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는요. 지금 저는 마지막 세일 기간이라고 봅니다. 단기 세일 기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움직이고 있는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 섹터들은 쉬고 있지만은요. 최근에 이제 사실 자동차 섹터들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연초 국면 속에서 최근까지 사실은 가장 힘을 냈던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자동차 관련주들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쉬는 거예요, 지금. 조정이 고점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쉬는데 시장의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최근에는 보면 제가 이제 꽃놀이패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있어요. 전기전자 섹터가 있고, 뭐 IT 자동차 섹터가 있고, 화학 섹터가 있고, 뭐 언택트 섹터가 있으면은 얘네가 나갔다가 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그 빈자리를 메꿔준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시장의 어떤 안에서의 그 시세 흐름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 그러니까 먹을 게 있는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가 최근에 약간 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이전에 날선 시황에서도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이 뭐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대한유화, 그죠? 그다음에 OCI,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자동차 섹터가 쉬고 있는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종목들은 마켓 인사이트에서 저희가 한번 다뤘던 종목들이죠. 언택트 관련주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 저는 카카오는 계속 이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카카오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미국에서 테슬라가 움직였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쉬면서 지수는 약간 제어를 해주고 있어요. 자동차까지 같이 움직이고 사실은 삼성전자까지 같이 움직여버리면 지수는 또 빵빵빵 터지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라는 큰 형님이 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까지 막 빵빵 뛰었던 자동차 관련주들이 약간 쉬어주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화학이라든지 언택트 대장주 섹터 이런 것들이 또 띄워져 버리니까 시장은 여전히 먹을 게 있는 선순환의 시세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주 이번 주의 포인트인데, 결국 이제 그게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인 유동성 랠리 흐름 이후에 지금은 단기 실적 장세로 전환되면서 그런 흐름이 쉬는 과정 속에서 선별적으로 순환 랠리를 펼쳤던 지난주와 2주의 흐름이었다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시장의 시세 흐름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먹을 게 여전히 있다라는 점, 그런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점, 그 부분을 지난주와 이번 주 흐름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사실 지금 국면 속에서 사실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섹터예요. 자동차 섹터인데, 이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에 이토마토 방송,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얘기를 했는데, 큰 줄거리는 이거예요. 결국 이번에 애플카와 어떤 협상이 결렬됐다. 이 부분은 단기 악재일 뿐이지, 자동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 이 그 부분의 어떤 향후의 어떤 대세적인 흐름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건 한 15% 정도 내외. 오늘 약간 이제 회복을 했는데 15% 내외 정도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번은 겪어야 될 불가피한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술적 조정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애플카와 관련된 단기 악재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거의 다 수렴이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수렴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 악재에 의해서 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경계감을 가졌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이익을 가졌다가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다 팔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손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손이 많이 바뀌면서 시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뭐 시세를 오늘 보시면은 이제 앞에가 기아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대차, 현대모비스인데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사실 가장 늦게, 가장 적게 빠진 부분들이 이제 기아차예요. 그러니까 기아차가 사실은 그동안에 제일 강했잖아요. 강했는데 이게 지금 21선까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33일선까지 빠졌어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33일선까지 빠졌는데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이 추세 지지선을 33일선으로 잡아드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보시면은요,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제 수렴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저점 지지선을 구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오늘 또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거래가 확 줄어버렸어요. 예. 이제 더 이상 강하게 매도할 수 있는 매도 세력은 거의 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팔 사람들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요. 툭 건드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국면까지 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오늘은 이제 뭐 잠깐 반등을 줬다가 좀 흔들리긴 했었지만은 지금 탑픽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기아차, 뭐 현대차,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를 많이 얘기들 하는데 저는 현대위아가 좀 더 좋아 보여요. 사실은 현대위아가 최근에 보면은 움직임도 반등주로 움직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타나는데 현대위아도 지금 보시면 이번에 33일선을 안 딛고서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약간 덜 빠지고 반등 탄력이 좀 더 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에너지 응집 과정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자동차 쪽에서 한 판 더를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 한 판 더라는 것이 최근에 보면 대부분 보면 한 15%, 20%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 이 자리에서 조금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최소 10% 이상짜리 수익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악재가 수렴이 됐고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리고 대세의 물결은 꺾이지 않았다. 다만 단기 악재에 의한 가격 조정이 이번 주를 통해서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났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런 관점으로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자동차 섹터 이외에 얘네들이 쉬니까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화학주들이 되죠. 그러니까 화학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대한유화라든지 지금 OCI 같은 경우를 이제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얘네들의 경우에도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전차 군단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나선시황에서도 그렇고 이전에 나선시황에서 그 명인들 복귀 시간에서도 그렇고 화학주를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뒤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화학주 섹터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시면은 이제 앞에가 대한유화인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사실 점진적으로 움직였다가 오늘 한 방에 이제 시세가 터지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OCI 같은 경우에도 33일선짜리에서 지지가 되면서 계속 선순환 랠리를 이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 대한유화도 오늘 빵 터져서 그렇지만 사실 최근에 조정을 많이 거쳤거든요. 라고 했을 때 화학주 섹터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조금 더 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밖에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언택트 관련주 쪽에서는 카카오는 계속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NC소프트,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 종목의 경우도 최근에 또 추세가 강한 그 흐름을 좀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 흐름 주목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과 맞물려서 S-오일이 2차 랠리 국면에 지금 진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S-오일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시세가 최근에 움직였지 얘가 지금 아직까지 저는 갈 자리는 더 있다라고 봐요. 이제 보시면은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세가 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LG그룹 관련주들이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LG전자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LG전자, 이노텍, 디스플레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단기 섹터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주항공 테마들인데 저는 우주항공 테마들의 경우는 지금부터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너무 따라가는 것보다는 뭐 그 종목들은 뭐 세트랙 아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KAI
뭐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AP위성, 요 정도 종목들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국면은요, 쉬는 거지 떨어지기 위한 쉼이 아니라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 응집 과정으로 보는 게 맞아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왜? 유동성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 에너지는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응집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추가 랠리를 준비하는 그런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 관점 속에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미리 선침에 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뭐 종목은 그래요. 아직까지는요. 기본적인 포인트 섹터는요. 전차화예요. 전차화 쪽에서도 그 선발주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은 조정시마다 저가 매수를 대응하는 거고, 걔네들은 그냥 쉽게 단타 매매하지 말고 중기 추세 대응으로 가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는 지금 저가 박앤 세일 국면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는 빠질 때마다 33선 근방에서는 사서 주워 담아놓고 기다려봐라. 올라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뭐 개별 섹터 쪽에서는 최근에 좀 쉬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 금융. 이쪽이 좀 잘 쉬었거든요. 그래서 건설, 금융 같은 경우는 약간 단기적인 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자리.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핵심 대형주 중심의 중기 포트 전략을 이어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 연휴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또 힘찬 투자 길에 나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